칠보가, 내가 월선이를 어떻게 들어 올릴 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 월선이 허벅지가 내 허리통만 한데 보쌈은 무슨 보쌈이냐? 네가 보쌈 당하겠다. 영조영간 전라도 배무실 마을. 술김에 뚱녀라도 보쌈해 오겠다고 큰 소리친 김칠복은 정말로 박월선의 담을 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으니 월선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보자기 속에서 월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월선이 보자기를 쓴 채 스스로 일어나 걸었고 칠복은 그녀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과연 이 엉성한 보쌈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야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영조 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전라도 끝자락에 배무실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배무실은 이름처럼 배가 무르익는 고을이었습니다. 논이 넓고 물이 좋아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특히 그 무렵에는 새해를 이어 대풍이 들어 고을 사람들의 광에는 쌀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풍년이 들면 혼사가 늘어야 마땅한데 배무실에서는 오히려 총각 처녀들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먹을 것이 넉넉하니 굳이 서둘러 시집장가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이 평화로우니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일할 것이 줄어드니 사람들은 장터와 주막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 이야기 속에는 의뢰 마을 처녀 총각들의 혼담이 오르내렸습니다. 김서방네 아들 칠복이 아직도 장가 못 갔다지? 그 양반이 장가를 가야 말이지. 입만 살아서 술만 들어가면 온 세상 사내 노릇 다 한다는데 막상 처자 앞에서는 눈도 못 마주친다더구먼. 하긴 요새 처자들이 워낙 똑 부러져서 칠복이 같은 사내는 상대도 안 해주지.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박참복네 딸 월선이는 어째 시집을 안 가나?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지. 워낙 체구가 크고 힘이 장사라 사내들이 겁을 먹는다네. 아이고, 그 처자 키가 얼마나 크던가. 지난번 장날에 봤는데 남정네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더구먼. 크기만 한 게 아니라 힘도 장사야. 쌀자루 둘을 한꺼번에 들어 올리는 걸 내 눈으로 봤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김칠복과 박월선은 서로 다른 이유로 혼인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는 입만 살았고 하나는 몸이 너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곧 기막힌 인연으로 엮이게 됩니다. 김칠복은 배무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상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품을 팔아 칠복을 키웠습니다. 칠복이라는 이름은 7가지 복을 다 누리라는 뜻으로 어머니가 지어준 것이었지만 정작 칠복은 복은커녕 입만 살아있는 사내로 자라났습니다. 칠복의 외모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얼굴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어딘가로 도망칠 궁리를 하는 듯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칠복아, 오늘 품삯 받아왔냐? 예, 어머니. 받아왔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쌀 한 말 사오너라. 예. 그런데 어머니, 오늘 장터에서 김서방을 만났는데 이렇게 시작된 칠복의 말은 어느새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서방한테 그랬습니다. 형님, 그 정도 일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서방이 깜짝 놀라서 말입니다. 결국 쌀은 사오지 않았고 품삯은 어디론가 사라졌으며 칠복의 입만 연신 놀아났습니다. 칠복의 성격을 수치로 나타내자면 이러했습니다. 허풍이 7, 겁이 2, 인정이 1. 평소에는 허풍이 앞섰지만
막상 중요한 일이 닥치면 겁이 많았고 가끔씩 불쌍한 사람을 보면 인정이 발동했습니다. 특히 술이 들어가면 그의 허풍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지난번에 저자에서 깡패셋을 혼자 물리쳤다니까? 칠보가, 너 그때 도망친 거 다들 봤어. 아니, 그게 전략적 후퇴였다고. 나중에 다시 가서 혼내줬단 말이야.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에게도 특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술자리를 분위기 있게 만드는 재주였습니다. 그의 허풍과 농담은 과장되어 있었지만 악의가 없었고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칠복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 저 녀석, 입만 살았지 나쁜 놈은 아니야. 맞아. 그러나 칠복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처자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말을 잘하던 칠복이 처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눈을 내리깔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래서 3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칠보가, 너 이러다가 평생 총각으로 늙겠다. 친구들이 이렇게 놀리면 칠복은 억지로 허세를 부렸습니다. 뭐가 어때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처자 하나 얻는 건 식은 죽 먹기야.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다음에 이것이 김칠복이라는 사내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천하를 얻을 듯 떠들지만 실제로는 눈치만 보고 도망 다니는 사내. 그런 칠복의 입이 곧 그를 기막힌 사건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박월선은 배무실 마을에서 태어난 상민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부지런한 안악이었습니다. 월선이라는 이름은 달처럼 곱게 자라라는 뜻이었지만 정작 월선은 달보다는 산처럼 크고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월선이 다른 아이들과 달랐던 것은 태어날 때부터였습니다. 보통 갓난아이가 서말쯤 되는데 월선은 4말이 넘었습니다. 산파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런 큰 아이는 처음 받아봅니다. 장차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큰 인물의 의미가 조금 달랐습니다. 월선은 자라면서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씩 더 컸습니다. 5살 때는 8살 아이만 했고 10살 때는 15살 처녀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걱정했습니다. 이 애가 이렇게 크면 나중에 시집을 어찌 가나. 하지만 월선은 그저 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했으며 무엇보다 힘이 장사였습니다. 12살 때 월선은 아버지가 들지 못하는 쌀자루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15살 때는 쌀자루를 2개씩 들고 다녔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장작 묶음 3개를 한꺼번에 옮겼습니다. 저 처자 사내보다 힘이 세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 머슴놈도 저만큼 못해. 마을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걱정했으며 어떤 이들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박서방 내 딸, 그 처자 웃다 치면 사내 하나는 눕힌다더라. 이 말은 농담이었지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월선은 얼굴도 예쁘지는 않았지만 못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체구가 크고 살집이 넉넉해서 일반적인 미인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월선에게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랑했습니다. 크게 웃고 큰 소리로 말하고 거침없이 일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월선아, 너 그렇게 힘쓰는 일만 하면 시집 못 가. 이웃 안악이 이렇게 말하면 월선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평생 처녀로 살면 되죠. 우리 아버지 일 도와드리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걸요. 이런 대범함이 월선의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또래 처자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는데 자기만 남아있는 것이 가끔 쓸쓸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젊은 사내들이 다른 처자들에게는 눈길을 주면서도 자기한테는 슬쩍슬쩍 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뭐 호랑이라도 되나. 월선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내 웃어넘겼습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 싫어하는 사내는 안 만나는 게 낫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이것이 박월선이라는 처자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키는 보통 남정네보다 조금 더 컸고 그녀의 몸무게는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월선이 걸으면 땅이 먼저 알아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쿵, 쿵, 쿵. 월선의 발걸음은 힘차고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곧 김칠복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칠복과 월선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제대로 말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칠복은 월선을 멀리서 본 적은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쌀자루를 나르는 모습,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는 모습, 밭에서 일하는 모습. 그럴 때마다 칠복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처자 참 대단하네. 저렇게 힘이 세다니. 하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칠복에게 월선은 그저 마을의 힘센 처자 정도였습니다. 월선도 칠복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허풍 떠는 소리, 친구들과 떠드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월선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양반 목소리만은 큰데 하는 짓은 아이 같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어떤 인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칠복이 저 녀석 맨날 주막에서 큰 소리만 치더니 이제는 처자 이야기까지 한다더라. 그래, 어떤 처자? 글쎄, 저자에서 본 처자가 예쁘다나 뭐라나. 하? 칠복이 주제에 예쁜 처자라. 눈높이가 높구먼. 이런 이야기가 돌다가 어느 날 누군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칠복이 저 녀석한테 월선이를 소개시켜 줄까? 아이고, 그러다가 칠복이 눌려 죽겠네. 하하, 칠복이가 월선이 허벅지만큼이나 되나?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 농담은 점점 커져서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칠복과 박월선,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칠복이 입만 살았고 월선이는 몸만 살았으니 딱 좋은 한 쌍 아닌가. 이야, 그 둘이 혼이 나면 칠복이가 업혀다니겠네.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저 재미있는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담은 때로 현실이 됩니다. 특히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복은 친구들과 주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걸리 사발이 몇 순배 돌고 칠복의 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말이야. 처자 하나 얻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 그래, 그래. 그래서 언제 장가 갈 건데? 곧 갈 거야. 곧. 누구랑? 그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칠보가 너 혹시 월선이라도 데려올래? 뭐? 월선이 말이야. 내가 입으로는 온 세상 처자를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월선이라도 한번 보쌈해봐라. 보쌈. 이 단어에 주막이 조용해졌습니다. 보쌈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었지만 법으로는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과부를 데려오는 경우에나 묵인되었지 처녀를 보쌈하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의 농담은 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칠보가 내가 월선이를 보쌈할 수 있겠어? 이 질문에 칠복의 자존심이 건드러졌습니다. 술기운도 있었고 친구들의 놀림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복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에이, 뚱녀라도 보쌈해 오라면 해오지.
주막이 폭소로 터져나갔습니다. 하하, 들었나? 칠복이가 월선이를 보쌈한대. 이야, 칠복아, 내가 그 처자를 들어올릴 수나 있겠어? 너 혹시 월선이한테 엎혀서 오는 거 아니야? 칠복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술은 깼지만 말은 안 깼습니다. 이미 내뱉은 말은 주막을 떠나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틀 후 박월선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월선아, 들었니? 김칠복이 너를 보쌈하겠다고 큰 소리쳤대. 뭐라고요? 주막에서 술 먹고 떠들었다잖아. 뚱녀라도 보쌈해 오겠다고. 월선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화가 난 것도 같고 황당한 것도 같고 또 뭔가 궁금한 것도 같았습니다. 그 양반이 정말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럼 온 동네가 다 아는 이야기야. 월선은 아무 말 없이 쌀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쿵! 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월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보쌈을, 나를, 재미있네. 이때부터 마을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월선은 묘한 호기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음 전개를 기다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복선은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월선의 집에는 보통 보자기보다 훨씬 큰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쌀가마를 싸는 용도였지만 누군가 보면 이불처럼 큰 천이었습니다. 그 보자기가 곧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칠복은 사흘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주막에서 내뱉은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에이, 뚱녀라도 보쌈해 오라면 해오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칠복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이제 마을 전체에 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아, 길을 가다가 아는 형님을 만나면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 보쌈 가냐? 구경 좀 하게 미리 알려줘라. 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 이제 와서 농담이라고? 칠복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안악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복아, 내가 월선이를 어떻게 들어 올릴 건데? 내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나 알아? 저는 월선이 허벅지가 내 허리통만 한데 보쌈은 무슨 보쌈이냐? 내가 보쌈 당하겠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칠복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것. 둘은 정말로 보쌈을 시도하는 것. 칠복은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김에 한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칠복아, 내가 그렇게 비겁하게 나오면 평생 놀림감이 될 줄 알아. 그래, 차라리 시도라도 해봐라. 실패해도 시도는 했다고 할 수 있잖아. 맞아. 안 하면 평생 겁쟁이, 하면 최소한 용감한 바보는 되는 거야. 칠복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차라리 해보자. 시도라도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칠복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어차피 보쌈은 실제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흉내만 내면 돼. 월선이 집단 밑에라도 갔다 오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 이것은 완벽한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술김에 큰 소리친 사람은 의례 자기 기만으로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좋아. 가자. 칠복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달이 유난히 환했습니다. 달이 밝다는 것은 보쌈의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들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복에게 달빛이 밝은 것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도망칠 때 길이 잘 보이겠군. 칠복은 보쌈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보자기 하나, 신발 하나, 그리고 떨리는 심장 하나.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 밤중에 어디를 가냐? 그냥 볼 일이 있습니다. 칠복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월선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걷는 내내 칠복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짜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담 밑에 갔다가 돌아오면 돼. 아니야, 사람들이 증거를 요구하면 어쩌지? 그럼 보자기라도 담 안에 던지고 와야 하나? 에이,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칠복이 월선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없었고 사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칠복은 담장 앞에 섰습니다. 담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지? 칠복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좋아, 이제 담만 넘으면. 칠복은 담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지가 담장에 걸려 찢어진 것입니다. 아! 칠복은 소리를 삼켰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칠복은 찢어진 바지를 부여잡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쿵! 너무 큰 소리였습니다. 칠복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들 자고 있나 보네. 칠복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이 순간 칠복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월선의 집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아서 마당 구석구석이 다 보였습니다. 장독대, 헛간, 그리고 안채로 이어지는 문. 칠복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원래 계획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담만 넘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넘어오고 보니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뭔가를 해야 하나? 칠복은 들고 온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자기는 초라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이걸로 월선이를 씌운다? 상상만 해도 우스웠습니다. 칠복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증거만 남기고 가자. 보자기를 마당에 던져놓고 내일 사람들한테는 시도는 했다고 하면 돼. 이것은 비겁한 선택이었지만 칠복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칠복은 보자기를 마당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익. 안채의 문이 열렸습니다. 칠복은 얼어붙었습니다. 달빛 아래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박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그 모습조차 위압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당당했으며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월선은 칠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칠복 씨? 칠복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마른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월선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쿵! 땅이 울렸습니다. 혹시 보쌈하러 오셨습니까? 월선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호기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칠복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게 주막에서 큰 소리 치셨다면서요? 저를 보쌈하겠다고.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요? 월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칠복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왜 왔을까요?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놀림을 피하고 싶었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겁쟁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를 월선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월선은 잠시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칠복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찢어진 바지를 부여잡고 있었으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칠복 씨,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오셨으니 뭔가는 하셔야죠. 안 그러면 내일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칠복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월선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김칠복 씨가 저를 정말로 보쌈할 수 있는지. 네, 어디 한번 해보시죠. 월선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꼈습니다. 자, 보자기 씌워보세요. 칠복은 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보쌈당하는 사람이 보쌈하는 사람에게 해보라고 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월선의 태도에는 조롱이 없었습니다. 진지하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칠복은 월선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월선 앞에 섰습니다. 월선은 칠복보다 반뼘은 더 컸습니다. 칠복은 올려다봐야 월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보자기를 씌우려면 일단 제가 앉아야 할 것 같은데요. 월선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이 마당에 털썩 앉았습니다. 쿵! 땅이 다시 울렸습니다. 앉아 있어도 월선은 컸습니다.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폈습니다. 그리고 월선의 머리에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자기가 너무 작았습니다. 월선의 어깨까지도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거 너무 작은데요. 월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칠복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월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월선은 일어나서 헛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 보자기를 들고 왔습니다. 쌀가마를 싸는 포대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걸로 하시죠. 칠복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보쌈당하는 사람이 보자기까지 준비해주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큰 보자기를 손에 들고 망설였습니다. 월선은 다시 마당에 앉았습니다. 쿵! 이번에는 칠복도 그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자, 이제 씌우세요. 월선이 말했습니다. 칠복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정말 큰 보자기였습니다. 칠복은 보자기를 월선의 머리 위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딱 맞았습니다. 월선의 머리와 어깨, 상체 전체를 덮었습니다. 이제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보자기 속에서 월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은 허리를 굽히고 월선을 안아 올리려 했습니다. 끙! 소리가 났지만 월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끙끙! 여전히 월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달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칠복은 온 힘을 다해 월선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무릎까지 구부린 채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칠복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결국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보자기 속에서 월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숨 좀 돌리고. 칠복은 땅에 손을 짚고 헐떡였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았고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칠복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해. 칠복은 월선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지렛대 원리로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여전히 소용없었습니다. 칠복은 이번에는 월선의 뒤로 돌아가서 밀어보려 했습니다. 쿵쿵쿵. 월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칠복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움직였어. 조금만 더 밀면. 하지만 월선이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쿵. 칠복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보자기 속에서 월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칠복 씨,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뭐라고요? 제가 일어나서 걸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칠복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보쌈이라는 게 꼭 들어 올려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제가 걸어가면 김칠복 씨는 저를 이끌고 가는 거죠. 칠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보쌈이 아니라 산책에 가까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선이 보자기를 쓴 채 일어났습니다. 쿵. 월선은 보자기 속에서도 방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를 이끌어 주세요. 칠복은 월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 잡으려 했습니다. 월선의 팔은 칠복의 허벅지만큼 굵었습니다. 세상에. 칠복은 경악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럼 가시죠. 칠복은 월선을 이끌고 담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니, 이끌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월선이 알아서 걸었고 칠복은 그저 옆에서 따라갔을 뿐입니다. 담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담을 넘어야 하는데 칠복은 난감했습니다. 월선을 들어서 담장 너머로 넘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월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선은 보자기를 쓴 채로 담장을 손으로 짚고는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쿵!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칠복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담을 뛰어넘었나? 칠복은 황급히 담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지가 더 찢어졌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월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칠복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여기까지였으니까요. 그냥 마을을 한 바퀴 돌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칠복과 월선은 마을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월선이 걸었고 칠복은 옆에서 헐떡이며 따라갔습니다. 달빛이 밝아서 길이 환히 보였습니다. 칠복은 월선의 팔을 잡은 척하며 걸었지만 실제로는 월선이 자기 길을 알아서 걷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칠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보쌈을 하러 갔는데 보쌈당하는 사람이 보쌈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들어 올려야 할 사람이 스스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쌈이 아니라 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마을 길을 걷는 동안 칠복은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한 바퀴 돌고 집으로 가면 되겠어. 칠복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칠복의 허리가 슬슬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월선을 들어 올리려고 무리하게 힘을 쓴 탓이었습니다. 칠복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월선은 계속 걸었고 칠복은 따라가야 했습니다. 김칠복 씨, 괜찮으십니까? 보자기 속에서 월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칠복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걸을수록 허리가 더 아팠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땀이 더 쏟아졌습니다. 이건 안 되겠어. 칠복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월선도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잠깐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월선은 보자기를 쓴 채로 길가에 앉았습니다. 칠복도 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았고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칠복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보자기 속에서 월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칠복 씨. 예.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칠복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체면? 주막에서 큰 소리를 쳤는데 말만 하고 안 하면 평생 놀림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쌈을 하러 오신 겁니까? 예. 월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칠복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 저도 궁금했습니다. 김칠복 씨가 어떤 사람인지. 칠복은 놀랐습니다. 저요? 주막에서 허풍 떠는 사람이라고만 들었는데 정말로 담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바보 같지만 용감하기는 하네요. 칠복은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칭찬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시죠. 더 걸어가야죠. 월선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칠복도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칠복과 월선은 다시 마을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칠복이 월선을 이끌고 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칠복의 걸음이 느려지자 월선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칠복이 비틀거리자 월선이 칠복을 부축했습니다. 김칠복 씨,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칠복의 목소리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칠복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와! 칠복은 넘어질 뻔했지만 월선이 순간적으로 칠복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보자기를 쓴 채로. 조심하세요. 월선의 손은 강철 같았습니다. 칠복은 넘어지지 않았지만 대신 월선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이끄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보자기를 쓴 월선이 칠복을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이 상황이 황당했지만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월선이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마을길을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기이했습니다. 앞에는 보자기를 쓴 큰 사람이 당당하게 걷고 있었고 뒤에는 땀을 뻘뻘 흘리는 사내가 끌려가듯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컹. 칠복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개가 짖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가죠. 월서는 의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가 월선한테는 짖지 않고 칠복한테만 짖었습니다. 컹컹컹. 마치 칠복이 수상한 사람이라는 듯이. 이게 무슨 일이야? 칠복은 허탈했습니다. 보쌈을 하러 온 사람은 자기인데 개는 자기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월서는 개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봐, 조용히 해. 신기하게도 개가 짖는 것을 멈췄습니다. 칠복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사람, 개도 말을 듣나? 월서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칠복은 계속 끌려갔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칠복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쌈을 하러 온 사람이 보쌈당한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들어 올려야 할 사람이 들어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끌어야 할 사람이 이끌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칠복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월선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김칠복 씨 집이죠? 어떻게 아십니까? 다들 아는 집입니다. 월선은 보자기를 벗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월선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땀 한 방울 없이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반면 칠복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고 옷은 흙투성이었으며 바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월선이 칠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다고요? 네. 김칠복 씨, 바보 같지만 정직하시네요. 칠복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월선은 보자기를 접어서 칠복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아, 예. 칠복은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월선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오늘은 뭐였지? 칠복은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칠복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바지와 흙투성이 옷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월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자기를 쓴 채 당당하게 걷던 모습,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던 모습, 칠복이 비틀거리자 부축하던 모습. 저 사람은 대체 뭐지? 칠복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처자와도 다른 월선의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은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칠복아,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느냐? 옷이 왜 그 모양이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거짓말 마라. 바지가 찢어지고 옷이 흙투성이인데. 칠복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쌈을 갔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냥 넘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칠복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서둘러 밥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칠복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어젯밤에 보쌈 소동이 있었대. 정말? 누가 누구를? 김칠복이 박월선이를. 칠복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 칠복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칠복이가 월선이를 들어 올리지 못해서 월선이가 직접 걸어 나왔다더라. 하하, 그게 무슨 보쌈이야? 그러게 말이야.
보쌈 당하는 사람이 보쌈하는 사람을 끌고 갔다잖아.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칠복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떻게 벌써 다들 알지?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달빛이 밝았고 마을 개들이 짖었으며 누군가 창문 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칠복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친구들을 마주쳤습니다. 칠복아, 어젯밤 수고 많았다. 하하, 월선이한테 끌려다녔다며? 친구들은 칠복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칠복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계획이 바뀐 겁니다. 무슨 계획? 내가 처음부터 월선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 그건 그래도 용기는 인정한다. 보쌈을 시도라도 했잖아. 친구들의 말에 조롱과 인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칠복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부끄럽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칠복은 장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월선을 보았습니다. 월선은 쌀자루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쌀자루 2개를 양쪽에 메고 아무렇지도 않게 걷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그때 월선이 칠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월선은 잠시 멈춰 섰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칠복의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 보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월선은 칠복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었고 배려했으며 심지어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칠복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사람한테서도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칠복을 놀렸고 무시했으며 입만 살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저 사람은 나와 비슷한 처지구나. 칠복은 깨달았습니다. 월선도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뚱녀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시집 못 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월선은 칠복의 처지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칠복은 문득 월선이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지낼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칠복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칠복아, 돌아보니 친구였습니다. 내일 관아에 가야 한대. 뭐라고요? 보쌈은 죄잖아. 수령님께서 널 부르신다더라. 칠복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칠복이 관아에 가야 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김칠복이 내일 관아에 불려간대. 보쌈 때문인가? 그럼 그렇지. 아무리 실패한 보쌈이라도 시도했으니 죄는 죄지. 사람들은 칠복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걱정했고 어떤 이들은 재미있어 했으며 어떤 이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칠복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벌을 받게 되는 건가? 보쌈은 분명 죄였습니다. 특히 처녀를 보쌈하려 한 것은 더 큰 죄였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은 떨리는 마음으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칠복을 배웅했습니다. 칠복아, 힘내라. 수령님께 잘 말씀드려. 혹시 곤장 맞으면 소리 지르지 마. 사람들의 말에는 격려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숙인 채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칠복은 관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 후 수령이 나타났습니다. 수령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양반으로 엄한 인상이었습니다. 내가 김칠복이냐? 예. 소인입니다. 보쌈을 시도했다는 게 사실이냐? 예. 누구를? 박월선을. 수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월선? 박찬복 내 딸? 예. 그 처자를 보쌈하려 했다고? 예. 수령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내가 그 처자를 어떻게 들어 올리려고 했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령은 표정을 바로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박월선을 보쌈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맞느냐? 예. 왜 실패했느냐? 이 질문에 칠복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자니 자존심이 상했고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자니 더 우스웠습니다. 칠복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관아 뒤편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박월선이었습니다. 칠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월선 씨? 월선은 의연한 표정으로 수령 앞에 섰습니다. 수령님, 소녀가 증언하겠습니다. 오, 피해자가 직접 나섰구나. 말해보거라. 월선은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칠복 씨는 소녀를 보쌈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 그건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소녀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관아 마당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저 처자 솔직하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수령도 미소를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김칠복 씨는 소녀를 들어 올리지 못하고 결국 소녀가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걸어 나왔다고? 예. 김칠복 씨는 소녀를 이끌려 했으나 실제로는 소녀가 김칠복 씨를 이끌었습니다. 또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야, 이거 들어봤나? 보쌈당하는 사람이 보쌈하는 사람을 이끌었다니. 수령은 이제 웃음을 참지 못하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를 입지 않았다는 말이냐? 예.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럼 고소할 생각이 없느냐? 월선은 잠시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수령에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김칠복 씨는 소녀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녀는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다고? 예. 김칠복 씨는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에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쌈을 당할 뻔한 사람이 보쌈하려 한 사람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수령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변호하는 것이냐? 예. 김칠복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입이 좀 가벼울 뿐입니다. 관아 마당에서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칠복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월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령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김칠복 씨가 소녀를 보쌈하지 못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소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소녀를 보고 뚱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소녀는 건강하고 힘이 세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김칠복 씨는 소녀를 들어 올리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소녀가 보통 처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의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수령도 진지한 표정으로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크고 힘센 것은 죄가 아니다. 감사합니다, 수령님. 수령은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칠복. 예. 보쌈은 분명 죄이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용서했으니 이번 한 번은 넘어가도록 하겠다. 칠복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령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수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술김에 큰 소리를 치지 말거라. 그리고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거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수령은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일은 이것으로 마친다. 모두 돌아가거라. 사람들은 아쉬운 듯 관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월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월선 씨,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아니, 저를 변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월선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김칠복 씨, 앞으로 술 조심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아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웃었습니다. 칠복이 저 녀석 결국 보쌈도 못하고 용서받았네. 하하, 월선이한테 변호받았다지.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월선이 저 처자 참 대범하더라. 맞아. 보통 처자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오히려 칠복이를 변호해줬잖아. 사람들은 점점 월선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터에서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날 장터에는 타지에서 온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쌀을 사러 왔는데 쌀자루를 나르는 일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쌀자루 좀 날라다 줄 사람 없나? 쌀자루는 6개나 되었고 하나하나가 묵직했습니다. 마을 산에 2명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이 쌀자루를 저 수레까지 날라다 주게. 두 사내는 쌀자루를 하나씩 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자루씩 3번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사내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야, 괜찮나? 죄송합니다. 쌀자루가 생각보다 무겁네요. 장사꾼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바로 그때 월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오, 그래. 고맙네. 그럼 자네가. 장사꾼은 월선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처자가 나선 것이었습니다. 아니, 처자가 이 무거운 쌀자루를.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월선은 쌀자루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쉽게, 아주 쉽게.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월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쌀자루 하나를 더 들어 올렸습니다. 양손에 하나씩. 이야.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월선은 쌀자루 2개를 들고 수레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쌀자루를 수레에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쌀자루 2개를 들었습니다. 3번에 걸쳐 날라야 할 일을 2번에 끝낸 것입니다. 장사꾼이 입을 벌린 채 감탄했습니다. 이야, 저 처자, 장사구먼.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죠. 구경하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사꾼은 월선에게 품삯을 두둑이 주었습니다.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고을에도 있으면 좋겠구먼. 감사합니다. 월선은 품삯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칠복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월선 씨는 정말 대단해.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월선 씨를 뚱녀라고 부르지만 사실 월선 씨는 그냥 크고 건강한 거야. 칠복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월선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월선은 놀림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세고 당당하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좋았습니다. 칠복은 그날 이후로 월선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선이 젖혀자 보기보다 괜찮은데? 힘도 세고 성격도 좋고 당당하고 누가 저 처자랑 혼인하면 복 받을 거야. 집안일을 혼자 다 할 텐데. 조롱하던 목소리가 점점 감탄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월선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칠복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빙그레 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칠복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말로 하지 못했습니다. 보쌈 사건 이후 칠복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의 놀림을 피해 숨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칠복아, 어젯밤에 또 보쌈 갔다 왔냐? 아니요. 이제 안 합니다. 하하, 월선이한테 또 끌려갈까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칠복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변명하고 둘러댔을 텐데 이제는 인정할 것은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칠복의 태도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칠복이 저 녀석, 이제 좀 솔직해졌네. 그러게, 예전보다 낫네. 칠복은 깨달았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창피해도 진실을 말하는 게 낫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칠복은 술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주막에 가자고 해도 일찍 일어났고 술을 마셔도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칠복아, 오늘은 왜 일찍 가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무슨 일? 품을 팔러 가야 합니다. 오, 부지런해졌네. 친구들은 칠복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의 칠복이라면 밤새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잠을 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칠복은 성실하게 일했고 어머니께 품삯을 드렸으며 쓸데없는 허풍을 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칠복의 변화에 기뻐했습니다. 칠복아, 요새 내가 달라진 것 같구나. 그런가요? 예전엔 입만 살았는데 이젠 몸도 움직이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냥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칠복은 어머니께 보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소문으로 들었으니까요. 내가 박월선이를 보쌈하러 갔다가 오히려 끌려왔다지? 예. 그 일로 정신을 차린 거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월선이 저 처자, 좋은 처자더라. 내가 관아에서 곤란할 때 변호해줬다지? 예.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럼 한번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칠복도 월선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칠복은 용기를 내어 장터로 갔습니다. 월선이 쌀을 사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장터에 가니 월선이 있었습니다.
쌀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월선 씨, 월선이 돌아보았습니다. 아, 김칠복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무슨 인사요? 관아에서 저를 변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월선은 손을 저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것 뿐인걸요. 아니, 그래도 고맙습니다. 월선 씨 덕분에 제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김칠복 씨, 이제 술 조심하시죠? 예. 이제는 조심합니다.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은 월선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월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김칠복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쌀자루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요? 네. 제가 혼자 들어도 되지만 김칠복 씨랑 같이 나르면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칠복은 놀랐습니다. 월선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칠복은 기꺼이 쌀자루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칠복은 최선을 다해 날랐습니다. 월선도 옆에서 쌀자루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쌀자루를 나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칠복 씨, 요새 부지런해지셨다면서요? 예. 정신을 차렸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월선 씨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월선 씨가 저를 다르게 봐주셨잖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입만 산 사람이라고 놀렸는데 월선 씨는 저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월선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칠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칠복 씨는 정직합니다. 비록 허풍은 좀 떨지만 거짓말쟁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칠복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월선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예전에 다른 처자들과 있을 때는 항상 긴장했고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월선과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여줄 수 있었고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칠복은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관아 사건에는 하나의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칠복과 월선이 관아를 떠난 후 수령은 혼자 남아 피식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로구나. 옆에 있던 서기가 물었습니다. 수령님, 무엇이 그리 재미있으십니까? 김칠복이라는 사내 말이야. 박월선을 보쌈하려 했다니 참으로 용감하구나. 용감하다기보다는 무모한 것 아닙니까? 아니지. 생각해보게. 온 마을 사람들이 놀리고 비웃는 상황에서 그래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고 담을 넘었잖나. 그게 쉬운 일인가?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월선이라는 처자도 재미있어. 보쌈을 당할 뻔했으면서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김칠복을 변호했지 않나? 참으로 대범한 처자입니다. 그렇지. 두 사람 모두 범상치 않아. 어쩌면 수령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쩌면 좋은 짝이 될 수도 있겠구만. 서기도 웃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중매라도 서시렵니까?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두 사람이 알아서 할 테니까. 수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칠복과 월선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지켜봐야겠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 그리고 수령의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칠복은 다시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월선과 함께였습니다. 수령은 두 사람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 두 분이 함께 오셨구려. 무슨 일인가? 칠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령님, 소인이 박월선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수령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혼인? 예. 소인이 월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수령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월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녀도 김칠복 씨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수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내가 증인이 되어주마. 그리고 수령은 서기를 불렀습니다. 혼서를 작성하거라. 예, 수령님. 서기가 혼서를 작성하는 동안 수령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참으로 잘 어울리는 짝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공식 판결문에 기록하겠소. 무엇을 기록하시렵니까? 보쌈은 죄이나 저 처자의 허벅지가 증거요. 사내가 이길 수 없었음을 인정한다. 관아 마당이 폭소로 터졌습니다. 하하. 수령님, 그게 무슨 판결문입니까? 사실이 아닌가? 김칠복이 박월선을 들어 올리지 못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였다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칠복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수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월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월선과 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 말에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서 관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수령도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혼서에 도장을 찍거라. 칠복과 월선은 혼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배무실 마을에서 가장 특이한 혼인이 성사되었습니다. 입만 산 사내와 몸만 산 처자의 혼인. 사람들은 이 혼인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 수군거렸지만 수령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잘 어울린다네.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니까.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혼인이 결정된 후 칠복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이중적이었습니다. 칠복이 저 녀석 복 터졌네. 그러게. 월선이 저 처자가 집안일 다 할 텐데. 하하. 칠복이는 그냥 입으로 떠들기만 하면 되겠네. 이런 이야기들이 칠복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듣다 보니 칠복의 자존심이 건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월선한테 기대어 사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칠복은 불안해졌습니다. 혼인은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월선에게만 의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칠복은 친구들과 주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친구 하나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칠복아, 혼인하면 누가 바지를 입을 것 같냐? 무슨 소리야? 아니, 월선이가 워낙 크고 힘세니까 집안에서는 월선이가 사내 노릇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칠복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내가 월선이보다 힘이 센가? 아니, 그럼 집안일은? 월선이가 더 잘하겠지. 그럼 뭐, 너는 뭘 할 건데? 칠복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놀렸습니다. 칠복아, 혼인하면 내가 애봐야 할 거야. 월선이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하하, 상상이 되네.
칠복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났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주막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월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힘으로는 월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일로는 월선만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자기는 월선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칠복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며칠 후 칠복은 월선을 만났습니다. 월선은 여전히 씩씩한 모습이었습니다. 칠복 씨, 요새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아니, 우울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요. 칠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선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저는 월선 씨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월선 씨보다 힘도 약하고 일도 못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혼인해도 제가 월선 씨한테 짐이 될 것 같습니다. 월선은 잠시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칠복 씨, 제가 칠복 씨와 혼인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칠복 씨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 예. 사람들은 저를 뚱녀라고 부르고 시집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칠복 씨는 달랐습니다. 칠복 씨는 저를 보고 겁먹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오히려 칠복 씨는 저를 보쌈하려 했잖아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 용기가 저는 좋았습니다. 칠복은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칭찬이 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칠복 씨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용감합니다. 비록 허풍은 좀 떨지만 거짓말쟁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선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칠복 씨는 저를 사람으로 봐줍니다. 힘센 괴물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칠복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월선 씨, 칠복 씨, 힘으로 저를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칠복 씨가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칠복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살면 됩니다. 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힘으로는 월선을 이길 수 없어도 마음으로는 월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이날 이후 칠복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선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칠복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정면으로 부딪히자. 칠복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터 한복판에 나갔습니다. 장날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칠복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칠복을 쳐다보았습니다. 왜? 또 무슨 큰 소리냐? 아니, 이번에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칠복이 저 녀석 무슨 말을 하려나? 칠복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 박월선과 혼인합니다. 그건 우리도 알아. 예,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저희를 보고 뭐라 하시는지도 압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보고 월선한테 얹혀 산다. 집에서 월선이가 사내 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칠복은 계속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월선보다 힘이 약합니다. 월선이 쌀자루 2개 들 때 저는 하나도 힘듭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월선은 장작도 혼자 패고 물도 혼자 길고 밭일도 혼자 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럼 너는 뭘 하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칠복은 웃었습니다. 저는요, 월선을 웃게 만듭니다. 뭐? 월선은 힘은 세지만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놀려서 외롭고 혼자 일해서 외롭고 시집 못 간다는 소리 들어서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있으면 월선이 웃습니다. 제 허풍을 듣고 웃고 제가 헛짓거리하는 걸 보고 웃고 저랑 이야기하면서 웃습니다. 칠복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혼인이라는 게 힘으로만 하는 겁니까? 누가 더 일 잘하는지 겨루는 겁니까? 아니지. 맞습니다. 혼인은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월선만큼 힘이 세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월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 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그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짝짝짝짝짝. 사람들은 칠복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잘했다, 칠복아. 그래, 내 말이 맞아. 월선이를 잘 대해줘라. 칠복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월선이 나타났습니다. 월선은 칠복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칠복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 한복판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둘이 잘 어울려. 축하한다. 칠복은 월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월선 씨, 방금 제 말 들으셨습니까? 예, 다 들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월선 씨가 제 아내가 된다는 게. 월선은 칠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웃으며 살아요. 예, 같이 웃으며 삽시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칠복과 월선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놀리긴 했지만 아기가 없는 농담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서로를 아끼는 부부가 또 있을까? 칠복이 저 녀석 입만 살았는데 마음은 착하네. 월선이도 힘만 센 게 아니라 마음씨도 좋아. 칠복과 월선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혼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복과 월선의 혼인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혼례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습니다. 칠복이가 월선이한테 절할 때 넘어지는 거 아닐까? 하하. 아니면 월선이가 칠복이를 들어 올리는 거 아닐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례식 전날 칠복과 월선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칠복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뭘 보여준다는 거야? 궁금한데? 칠복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 씨,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월선은 쌀자루 4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 박월선이 오늘 보여드릴 것은. 월선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쌀자루 4개를 한꺼번에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가능해? 남정네도 2개가 고작인데. 월선은 쌀자루를 하나씩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개 번쩍, 그 다음 2개, 번쩍번쩍.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대단해. 저게 사람이야?
월선은 쌀자루 4개를 들고 장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쌀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칠복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야, 너도 쌀자루 들 거야? 아니요. 저는 박수를 칠 겁니다. 칠복은 월선 옆에 서서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하, 칠복아, 그게 내 일이냐? 예. 제 일은 월선을 응원하는 겁니다. 칠복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월선 씨,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월선은 칠복을 보고 웃었습니다. 칠복 씨,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얻게 되어서요.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흐뭇한 웃음이었습니다. 저 둘 정말 잘 어울리네. 그러게. 완벽한 짝이야. 장터 시범이 끝난 후 칠복과 월선은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혼례식에 꼭 오세요. 사람들은 기꺼이 약속했습니다. 물론이지. 꼭 갈게. 축하한다. 칠복과 월선은 손을 잡고 장터를 걸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월선이 말했습니다. 칠복 씨, 오늘 박수 열심히 쳐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월선 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칠복 씨는 저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네요. 당연하죠. 제 아내인데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혼례식을 기대했습니다. 혼례식 날이 밝았습니다. 배무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칠복의 집과 월선의 집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축하의 말이 넘쳤습니다. 칠복아, 오늘 주인공이야. 월선아, 예쁘다. 혼례식은 마을 어귀에서 열렸습니다. 수령도 참석했고 마을 사람들 전체가 모였습니다. 칠복과 월선은 서로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수령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칠복과 박월선이 부부의 연을 맺는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준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김칠복, 내가 박월선을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예, 맞이하겠습니다. 칠복의 목소리는 힘차고 확고했습니다. 박월선, 내가 김칠복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느냐? 예, 맞이하겠습니다. 월선의 목소리도 담담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은 부부이다. 서로 절을 올리거라. 칠복과 월선은 서로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절이 끝나고 칠복과 월선은 마주 섰습니다. 칠복이 먼저 말했습니다. 월선,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크고 힘세고 당당한 내 모습을 사랑해. 칠복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너만큼 힘이 세지 못하지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평생 내 옆에서 너를 응원하고 너를 웃게 만들고 너를 사랑할 거야.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칠복 씨. 저도 칠복 씨를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축하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혼례식이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술이 돌고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칠복과 월선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서로를 아끼는 부부가 또 있을까? 칠복이는 복받았어. 월선이 같은 아내를 얻었으니 월선이도 복받았지. 칠복이 같은 남편을 얻었으니 사람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누군가 큰 보자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칠복이 월선을 보쌈하려 할 때 사용했던 그 보자기였습니다. 칠복아, 이거 기억나냐? 아, 그거.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 보자기로 월선이를 싸려 했다며? 그런데 실패했지. 칠복은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웃었습니다. 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저는 월선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월선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보자기는 우리한테 소중한 물건입니다. 우리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사람들은 이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실패한 보쌈이 성공한 혼인이 되었구나. 칠복과 월선은 그 보자기를 함께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자기는 저희가 평생 간직할 겁니다. 이것이 저희 사랑의 증거니까요. 그날 밤 칠복과 월선은 새로운 집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지어준 집이었습니다. 튼튼하고 넓은 집이었습니다. 특히 기둥이 아주 튼튼했습니다. 월선이가 기대도 끄떡없을 거야. 사람들이 농담을 했지만 아기는 없었습니다. 칠복과 월선은 새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월선, 우리 정말 부부가 되었네. 예, 부부가 되었어요. 행복하냐? 예, 아주 행복해요. 칠복 씨는요? 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칠복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뚱녀라는 말은 욕이 아니었어. 그건 그냥 월선이 크다는 뜻일 뿐이야. 그리고 크다는 것은 흉이 아니라 복이야. 월선도 깨달았습니다. 칠복 씨는 입만 산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마음이 저를 행복하게 해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복과 월선의 혼인 이후 배무실 마을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월선을 보고 뚱녀라며 놀렸지만 이제는 힘센 안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칠복을 보고 입만 산 사내라고 비웃었지만 이제는 말 잘하는 사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 보면 참 보기 좋아. 그러게.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칠복과 월선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튼튼한 집이었습니다. 월선이 직접 기둥을 세웠고 칠복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어준 집이었습니다. 집이 완성된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이야, 이 집 튼튼하겠는데. 월선이가 세운 기둥이니까 100년은 가겠지. 칠복아, 이제 편하게 살겠네. 칠복은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월선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흐뭇해했습니다. 에이, 뭘. 우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칠복과 월선은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여전히 힘센 일을 했습니다. 밭을 갈고 쌀을 나르고 장작을 패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칠복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비록 월선만큼 힘이 세지는 못했지만 칠복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칠복은 월선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월선,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예, 좋아요. 이런 날엔 일하기도 좋고, 쉬기도 좋고. 그런데 나는 월선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월선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칠복 씨는 말이 참 많아요. 말이 많아야 재미있잖아. 그래도 좋아요. 칠복 씨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두 사람은 이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칠복과 월선의 부부관계는 마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은 칠복과 월선을 보며 배웠습니다. 월선, 우리가 마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서로를 더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증명했잖아. 월선은 칠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칠복 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월선 덕분이지.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마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칠복과 월선이 혼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여전히 튼튼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월선이 칠복에게 말했습니다. 칠복 씨,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칠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예, 의원께 확인을 받았어요. 칠복은 월선을 안아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들 수 없었습니다. 월선이 웃었습니다. 칠복 씨, 괜찮아요. 안 들어도 돼요. 아니야, 이렇게 기쁜 날에 안아야지. 칠복은 다시 힘을 주었지만 여전히 월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칠복은 포기하고 월선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월선.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칠복 씨.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칠복아, 축하한다. 월선아, 몸 조심해. 아이가 누구를 닮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아이가 월선을 닮으면 크고 힘셀 것이고 칠복을 닮으면 말을 잘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좋은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월선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칠복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월선은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칠복 씨, 아이 이름은 뭐로 할까요? 서기는 어때? 돌처럼 튼튼하라는 뜻으로. 좋아요. 서기. 아이의 이름은 서기로 정해졌습니다. 서기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체구가 크고 건강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말도 빨리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 어머니 힘과 아버지 말재주를 다 물려받았네. 장차 큰 인물이 되겠어. 칠복과 월선은 서기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서기는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칠복과 월선은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기억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웃음도 복이고 사랑도 복이고 함께 있음도 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내일 또 이야기 나누러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